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 공식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 등 위험자산 시장이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과 1인 사업자들에 대한 PPP 대출 기준 완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는데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저소득층이 일자리 감소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주식시장이 또 폭락했습니다. 네. 특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그렇죠. 폭락세가 계속이 됐어요. 사실 지금도 오늘도 네. 지금 폭락세가 참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그래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역시 그 10년 그 국채 수익률이 오늘도 1% 이상 올랐습니다. 1달러 57센트니까 뭐 이런 1.57이니까 이 정도면 뭐 당연히 지난 주말에도 1.4, 4.5까지 그렇죠. 가더니 근데 지금 1.57이니까 많이 올랐네요. 이러니까 역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그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은 뭐 이미 다 보도가 나온 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서밋 화상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연준은 미국인들이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날 때까지 기존의 통화 확대 정책 그리고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공언했습니다. 뭐 백신이 나오고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시행이 되면 그 2%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에 이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연준은 계속 인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근데 이 얘기 정말 재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달라진 뭔가 진일보한 내용을 기대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시간으로 12시,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9시 좀 넘어서 어제 이 발언이 나왔는데 이 발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전까지는 오히려 그냥 그럭저럭 버텼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폭락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고요. 오늘까지 그 후유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연준의 정책은 계속 간다. 계속 가되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더 나아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부양책이라든가 그런 대책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설사 오르더라도 일시적인 거니까 인내해야 된다. 참아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국채 수익률 상승 때문에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빨리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나름대로는 불식시킨 건데 그러니까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시장은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한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지만 시장은 반대로 받아들인 거죠. 연준은 별 액션을 취할 마음이 없구나. 오케이. 다 던져버린 거죠. 던져버리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지금 그 폭락세 특히 나스닥의 그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연준 의장의 말이 별로 효과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연준 의장이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 좀 진정하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꼈던 그 거품이 이제는 좀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3월에 왔고요. 네. 3월 19일 기억하죠.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미국에서 스테이 홈 오더를 네, 내렸고요. 네. 그래서 3월 하순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 그렇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3월 말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주식 모든 상품의 그 1년 그 그래프를 보면 작년 3월이 완전히 그 절벽이에요. 완전히 네, 바닥을 네, 찍었고 3월 말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또 올라간 예, 거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3월 말에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또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네. 뭐 테슬라라든가 네. 이런 그 몇몇 주들이 이제 선도하면서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거품이 많이 꼈죠. 거품이 많이 꼈는데 그 거품이 생각보다 빨리 꺼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그 장기화됐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고약해가지고 참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계속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채권 수익률은 낮을 것이고 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예측하에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왔는데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백신도 지금 접종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빨리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채권이 지금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 거품이 빠지면서 사실은 올해 초만 해도 1월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900 한 주당 $900 정도였는데 지금 3월인데 오늘 보니까 $550 뭐 이런 $540, $50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것은 역시 그동안 시장에 끼어있던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에게 기대했던 거는 뭔가 좀 적극적인 조치, 금융시장이 특히 주식시장이 이렇게 허무하게 거품이 빠지도록 좌시하지 않고 네. 무언가 좀 대책을 내놓겠다는 걸 기대했는데 결국 제롬 파웰 연준 의장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요. 교과서적인 얘기만. 네, 그리고 좀 무언가 시장에서 눈이 떠질 만한 그런 좀 긍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계속 지금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SNS 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했던 4년 동안에 주식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네, 그래서 언급했죠. 조금이라도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뭐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계속 트윗을 날리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없다, 네, 주식 시장은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에게도 주식 시장에 호재가 되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해서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선을 넘는 네.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서 논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어찌 됐건 그 주식 시장을 굉장히 좋게 이끌어가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넘쳐났습니다. 뭐 트위터라든가 SNS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글들이 쏟아졌고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트럼프의 트윗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 패닉에 빠진 이 투자자들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또 1조 9천억 달러 패키지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뭔가 주식 시장에는 좀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시장에 폭락하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덜한 대통령이 있는 게 아쉽다는 그런 반응이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지만 굉장히 좀 고지식한 모습. 네.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느끼는 그런 답답한 그런 어떤 패닉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는 그런 목소리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명히 매일 아침 뭔가 하나씩 보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은근히 또 그립기도 해요. 네.
자,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이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네. 이게 기대치에 미치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영세한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이 PPP 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죠.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인 그 SBA 연방중소기업청이 PPP 규정을 수정을 했는데요. 네. 1인 사업자, 셀프 엠플로이드 경우에는 사실상 PPP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셀프 엠플로이드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PPP 그렇겠죠. 대출 문턱이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어허. SBA는 그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네. 즉 그 셀프 엠플로이드 같은 1인 사업자 중에서 1차 PPP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번에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좀 제외시킨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그 이 기준을 완화하는 완화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SBA는 이런 1인 사업자들이나 또는 아주 영세한 스몰 비즈니스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PPP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긴 했는데 그 변경된 규정의 적용 대상을 PPP 대출을 처음 받는 사람들이나 처음 받는 업체들로 제한을 해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작년에 이미 PPP 대출을 받았지만 또 두 번째 받고 싶어하는 영세한 업체들이나 1인 사업자들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SBA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인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뭐 부서가 또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완전하게 대통령대로 수족처럼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 들이받다가 이제 물러났는데요. 뭐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생각대로 하면 한국 검찰총장도 선출직도 아니라 임명직인데 자기 임명권자한테 저렇게까지 대들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SBA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PPP 대출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나 1인 사업자들에게 수정된 규정을 적용하려면 기존의 대출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데 은행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넷 인컴으로 했어요. 계산을 넷 인컴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이 그러니까 그로스 인컴이 아니라 넷 인컴으로 했으니까 사실은 불리하잖아요.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을 했어도 그 중에 비용 다 제하고 순수익만 하니까 그 근데도 순수익을 작을 수가 없죠. 작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로스 인컴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1차 PPP 대출 때 넷 인컴으로 계산해서 적게 받은 사람들은 더 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 SBA 얘기는 그러면 은행들이 다 일처리가 끝났는데 일일이 다 들여다보면서 이걸 또 그로스로 바꿔서 그만큼의 액수를 더 뭐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하는 그 업체들이나 그런 쪽만 대상으로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미 어려운 영세 업체들이나 1인 사업자들이 많이 PPP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차 PPP 대출을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의미가 상당히 좀 사라진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위를 이렇게 둘러봐도 말이죠. 우리 뭐 한인타운만 해도 이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지금 힘든 그렇죠, 그런 힘들죠. 상황인데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대출을 좀 받아야 되고 꼭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게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넷 인컴으로 계산하니까 작년에 PPP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주 영세한 업체나 1인 사업자들은 정말 $5,000, $4,000, $3,000 뭐 이런 식으로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없는 것보단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몇천 달러 받으면 더군다나 LA 같이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모든 게 비싼 지역에서는 사실 뭐 큰 도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나갔다고 해서 두 번째 PPP 대출 받는 데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진정한 그 영세 업체들이라든가 1인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은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바꾸라고 그렇죠, 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SBA는 은행들의 어떤 업무상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그게 힘들다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실은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연방상원, 연방하원 모두 중소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SBA의 PPP 규정 변화에 따른 혜택이 좀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영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과 1인 사업자들이 지난 1년간 방치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PPP 규정 변화를 위해 일해온 이유는 이런 영세업체들과 1인 사업자들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단순히 새로운 PPP 대출에만 국한하자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지금 SBA가 뭐 행정 편의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연방하원의 어허. 주무부서 중소기업위원회 네. 위원장도 지적을 하고 나섰고요. 네. 그 실제로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260만여 명 이상의 셀프 엠플로이드 1인 사업자들이 PPP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리한 조건, 넷 인컴으로 기준을 삼아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5,000 미만의 대출금을 받는데 그쳤고요. 어떤 경우는 뭐 $1,000, $2,000에 그쳤고 심지어는 대출금이 계산하니까 $1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넷 인컴으로 계산하니까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 받으라고 나왔다니까. 이런 경우는. 근데도 불구하고 SBA가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SBA가 수많은 영세 업체들과 1인 사업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원흉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PPP 대출을 하면 뭐합니까? 그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덜 힘든 그런 좀 규모 있는 업체들만 자꾸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년 동안에 이 팬데믹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는데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네, 그 AP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그 해고라든가 무급휴가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캘리포니아 노동자들 중에서 연소득 $40,000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3월 19일에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스테이홈 오더가 내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원격으로 그러니까 그 재택근무를 하는 네, 사람들이 네. 22%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네, 네, 그래서 네. 피해가 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지금 그런 와중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더 네.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종별로 일을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특히 라티노 같은 경우는 그 에센셜 잡, 뭐 마켓에 가서 일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데서 일하니까 매일같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니까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그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 실업률은 늘어나고 또 코로나19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이 캘리포니아가 작년 4월에 실업률이 16.4%로 수직 상승했는데 결국 그 실업과 코로나19 확산 이중고를 심하게 겪은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이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예. 그 연소득 $30,000 미만의 그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들이 작년 같은 경우 1월에서 3월 사이 실업에 비해서 8월에서 10월 사이 실업이 2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피해가 컸고 특히 연소득 $150,000 이상 가구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6% 고용이 또 늘었다고 그래요. 고용이 늘었다. 그래서 고소득층은 늘었는데 저소득층은 네.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 임금의 여성 노동자들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까지 이제 폐쇄되면서 아이들을 그렇죠, 이제 집안에만 그렇죠.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예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면서 네, 네.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UCLA 노동센터가 고용 관련한 55페이지에 달하는 그 장문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환경이 이제 빨리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고용 불평등이나 작업 환경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특단의 대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러한 그 고용의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